근데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에어부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설 당일 직전 날 있었던 국내에서 있었던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항공기 사고를 지금 봤는데 아까 저희 일면에도 살짝 나왔거든요. 워싱턴 DC에서도 포토맥강에서 항공기가 세동강 난치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피겨 선수단 탄 미 여객기 군 헬기와 충돌 생존자 없는 듯이라는 당국의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All we can confirm tonight is the number of people on each aircraft, 64 people on the American Airlines plane and 3 people on the military helicopter. Pass 35, it's CRJ in flight. Pass 35, pass line is CRJ. I need you to land immediately. Can you go to Dallas for a few minutes? Recovery mission.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네, 비극이죠. 비극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탑승자 67명 모두 헬기와 여객기를 합쳐서 67명이 모두 숨진 비극적인 항공기 사고. 여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메리칸 항공 5342편, 네, 여기서 지금 떠서 가고 있었던 중이죠. 포토맥강을 따라서 쭉 가서 여기는 로널드 레이건 이 공항에 착륙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뭐가 왔느냐? 육군 헬기가 한 대 블랙호크가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아까 관제탑 교신 내용 들으셨죠? 비행기 뒤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바로 폭발 충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8시 48분,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수님, 관제탑이랑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 8시 한 48분 엄청 야심한 시각도 아니고 사실 야심한 시각이고 아니고가 비행에 중요하지도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여객기가 세동강이 나서 될 만큼 정면 충돌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매우 이제 복잡한 공항으로 잘 알려져 있고 주변에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식으로 매우 주요한 시설들이 있는 인접한 공항인데, 네. 요 옆에 있는 포로맥 그 강 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 헬리콥터의 항로입니다. 네. 설정되어 있는 항로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구간별로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건 공항 위쪽은 고도 200피트 이하, 그리고 좀 지나서는 300피트 이하, 그다음에 또 무슨 워싱턴 다리를 지나서부터는 600피트 이하 등등의 고도 제한이 있는데, 네. 만약에 헬리콥터가 UH-60이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그 고도를 정확히 지켰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켰다면 이 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아메리칸 에어의 PSA 항공기 CRJ 700이라는 이 기종 항공기가 네. 계획되어 있는 활주로 1번으로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활주로 33번 방향으로 약 40도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선회를 통해서 고도를 또 짧은 활주로이기 때문에 고도를 좀 더 다소 급하게 내려갔다면은 헬리콥터와 여객기 간의 수직적 고도 분리의 그 오차는 고도 분리의 범위는 매우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돌의 가능성은 발생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은 고도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헬기가 좀 자기 고도에 맞춰 잘 갔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여객기도 네. 고도를 좀 낮추거나 했었다고 한다면 충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다 좀 들여다볼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충돌했다는 건 고도가 서로 이 같은 고도로 가서 충돌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고도 부분 누구의 잘못이냐 여부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왜 헬기가 고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헬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관제탑은 왜 헬기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대신 여객기 봤냐고만 물은 겁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헬기는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관제탑은 제 역할을 한 거 맞아요? 라고 좀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상적인 그 여객기에 그 물론 이제 활주로가 바뀌어졌지만 네. 접근 착륙을 위해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네. 거기에 어떤 트래픽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른 헬리콥터 같은 것들에 대한 적극적 분리를 관제사가 해줄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관제사는 이 공항 주변과 공항 내에 모든 통제를 하는 권한이 있고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 고도 분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방향, 횡적인 분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충돌과 같은 비극적 대참사가 이제 발생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네, 지금 관제탑의 역할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다라는 네. 다만 뭐 모든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네. 이루어지면 그 소식도 저희가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